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부터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자, 특별법안의 내용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입장차가 좀 갈리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큰 쟁점 일단 세 가지고 아마 청사 위치가 좀 지금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의 입장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개괄적으로? 네, 사실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 느꼈던 게 이제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됐다. 사실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얘기는 네. 이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된 형성이 돼 있었다고 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좀 협의가 내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다는 이제 청사 위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명칭과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제 네. 본 게임이 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청사 위치는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경북도 이전에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여러 좀 잡음이 있었고 대구는 아직까지 청사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이 이제 넘어야 되는 진짜 산이 왔는데 이거 큰 산이다. 네네, 잘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 게임 말씀하셨는데 본 게임 맞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네네네. 이게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 홍준표 시장께서 처음에 이제 안을 들고 밀어붙이실 때부터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벌어졌다. 시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갑자기 속도전으로 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갑자기 대구와 경북이 이미 우리는 물밑 작업을 다 하고 있고 협상이 다 끝난 상황이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제 임할 수 있고 우리한테 남은 것은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밖에 없다.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 대구와 경북이 완전 날을 세우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청사 소재지 관련해서는 대구는 이제 대구, 안동, 포항 3체제로 가겠다. 네네. 근데 사실은 안동 이렇게 되면 안동을 이제 중요하게 쓰지 않겠다는 안동 얘기가 권역이 되거든요. 좀 작아지죠. 그렇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안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 제출해서 주력해야 되는데 관공서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경상북도가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이 8월 말까지 안 되면 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가고 우리는 주력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를 어떻게 협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밑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 먼저 그 법안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를 해버리고 경상북도는 강하게 반발한 다음에 우리 법안 여기 있다 하고 내놓는 게 이게 서로 협상의 파트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밑 협상이라는 게 대구와 경북 관계가 아니라 대구와 정부의 관계였나 봐요. 물밑 협상인데.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전에 권영진 전 시장일 때도 네. 이거를 추진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복론화위원회에서 사실 결론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에 또는 주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뤄야 된다.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그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미루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통합이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화두도 받고 그리고 여러 지방정부의 모델도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구 경북이 결국은 이제 좀 대화를 하든 어떠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든 이러한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주도권 싸움.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광주와 전남도 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결국 그것도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어느 지자체가 이거를 가져가겠냐라는 주도권 싸움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무리돼서 좀 가야 되는데 사실 어느 권역별로 어떻게 정책을 펼치냐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내용이 조금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서로 주도권보다는 이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광주 전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델이 맞지는 않아요. 똑같은 모델은 아니고 대구 경북 이제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 아마 최초의 이제 시도일 것이거든요. 지금 대구와 경북
내에 이제 행정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자꾸 광주 전남을 이제 끌고 오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모델을 만들 테니까 다른 메가시티든 메가리전이든 이제 시도를 하시고 싶으신 시도가 있으면은 뭐 같이 가자. 부울경이라든가 다. 사실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국회를 설득할 수가 없는 수준의 논리예요. 특히 제일 지금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우리 홍 시장님께서 고질적인 문제가 또 발현이 된 거예요. 이게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치의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이제 논지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최근에 8월 16일 그 시민들과의 토크 버스킹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 경북 통합하면 한반도 2대 도시 된다. 2대 도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버스 정류장마다 붙어 있는데 이것도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계속 똑같은 게 과거에는 서울, 평양, 대구였기 때문에 대구가 다시 3대 도시로 가야 됩니다. GRDP가 크게 상승하고 면적이 서울의 33배.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왜 통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청사가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 논리 중에 하나로 환기 본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경북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청사 본청을 넘겨줘야 되는 것인가. 상대방을 설득할 마음 없이 결국에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하면서도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모델을 다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평이 갈릴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울산, 경남, 부산 그리고 충청권도 그렇고 결국은 수도권 일강 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그리고 또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델을 시도를 했었고 아까 광주 전남을 처음 모델로 들었던 거는 광주 전남이 처음으로 이 지자체 간의 통합 모델을 갖고 나왔었거든요. 이슈를 갖고 나왔었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여러 지자체는 결국은 오영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결국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롯해서 여러 이슈를 좀 몰고 다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광주 전남 모델이 이제 좌초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이제 반대 의견 혹은 시민들의 비판 아니면 그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 하지 말자. 이철우 지사는 그래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국회를 설득해야 되니까.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다지만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정치인 혹은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제 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 법령이 되는 것인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시도의회 의결로 가면 된다. 지금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같은 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 지금 동의마저 얻기 힘든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의 찬성은 아닌 의견까지 가져갈 수 있을 상황이죠. 것인가? 저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제 저희가 기초 지방의회도 있고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보는 거는 의회 체제가 결국은 주민들의 대표니까 이 체제로 가겠다는 거고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데 사실 저희는 2019년도에 이미 대구 경북 통합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때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또 설문됐었고 최근에도 모 지역 일간사에서도 이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이제 대부분의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론조사가 신뢰도가 뭐 높다고 보시는 네네. 거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네. 일단 시민들
시민들이 다수가 이번 내용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인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의회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아까 정당 얘기하신 것도 뭐 우리 당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경북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 의회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반대 의사를 의장님이 좀 세게 네. 표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단 말은 결국은 같은 당일지라도 어떠한 의견보다는 그 좀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좀 생산적으로 이제 내용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예견됐던 상황인데 예천 군의회 그리고 안동시의회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260만 경북도민 무시하는 굴욕적인 대구 경북 통합 추진 반대. 예천 안동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자꾸 또 오늘 거론을 좀 많이 드리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반대하는 경북 북부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면 뭐겠느냐. 아까 시민들 간에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계속 구체적인 통합안 이번에 나온 법안들 포함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과 우리 홍 시장께서 얘기하는 한반도 제2대 도시 간의 연결 지점을 찾으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요청을 해도 주질 않습니다. 시청과 구청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자료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개인적으로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일방적인 의견을 하는 것도 있고 화제성은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논란을 많이 불러온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극명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미 이 통합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과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그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했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도 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었고 사실 지금 시점도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곧 있으면 또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열려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처음 있을 수 있는 이 일이 단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뭔가 좀 극명한 결과값을 오기 위해서는 좀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속도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홍준표식 행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늦었다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8월까지가 합의가 안 되면 장기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아까 또 오 의원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장기라고 하셨던 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은. 발 빼는 모양새 아닙니까? 제가 김경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극적으로 대구 경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도의회 다 통과했어요. 네. 국회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물음표긴 한데 저는 근데 그래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사실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전부터 계속 내용이 왔었죠. 근데 실제로 수도권을 탈피해서 뭔가 지방을 균형 있게 육성하겠다라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극명하게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번 모델이 국회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국회에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시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을 뭔가 만약에 자초가 된다면 사실 지방 균형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또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일단 국회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요. 네. 국회를 설득시킨다는 건 전 국민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지금 홍준표 시장 체제 대구 이제 시정에 이 가지는 애티튜드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방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안은 경북 북부뿐만이 아니라 경북 전체를 일종의 정치적 종속 관계를 통해서 경북 지역을 대구의 영토로 삼겠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콜로니즘에 가깝습니다. 저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경북 주민들, 경북 도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혜택을 버리고 과연 이 행정통합에 찬성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아마 그러니까 그 교부세 같은 경우에 경북도의 이제 도민들이 대구광역시의 시민들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유는 도시 인프라를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부세들이 이제 경북도에 많이 치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그 김포시, 김포구의 상황이랑 똑같게 네네네네. 경북도에 돌아가는 지원이 훨씬 적어질 그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느냐? 대구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대구 시민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근데 경북도민들을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건데 오히려 더 소멸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행정통합이 권영진 전 시장 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권영진 시장이 지금 또 큰일 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그렇죠. 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토의회를 드디어 통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두 분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법안들이 계속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대구 경북에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권영진 이제 의원님이시죠. 네. 의원님께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간에 잡음은 좀 있었어요. 이 22대 그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국토위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루어내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소수당의 입장에서 사실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고 저는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물밑 협상이 진짜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양 당이 제안하고 주장하는 법안 간의 괴리가 상당했었는데 지금 좁혔댔다. 엄청 좁혀진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통과돼야 되는 법이었고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뭐 정당을 떠나서 사실은 정말 박수 받아야 되는 법안이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뭐 청년으로서 또는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 정말 필요한 법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상황에서 결국 이게 통과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럼 이제 축하받은 협치로 일이거든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퉈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정치의 영역이 드디어 발휘된 최근에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정당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협치의 물꼬가 터졌다라고 보시는 걸로 알고 이제 이번 주말이네요. 당 대표 회담까지도 지금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TK광장의 결투에서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수원구의회 국민의힘 김병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